안녕하세요, 백종원입니다. 이거 꼭 해주세요. 꼭.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드렸죠. 우리 예고하고도 잘하죠. 깍두기를 담았잖아요. 깍두기 볶음밥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깍두기도 안 해놓고 깍두기 볶음밥은 좀 웃겨서 자기 식성에 맞게 썰어주면 돼요. 고춧가루 안 넣어도 되겠는데 싶지만 물 생기고 이러면 연해져요, 색깔이. 깍두기를 담은 이유는 뭔 때문에 아시죠? 그냥 밥을 맛있게 먹으려고 깍두기 담은 게 아니잖아요. 깍두기 볶음밥.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? 깍두기 볶음밥 알려드린다고 깍두기를 담았죠.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.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깍두기가 덜 익었어요. 일주일 됐는데 딱 보면 기가 막히겠어요. 기가 막히겠는데 문제는 밥 반찬으로 기가 막힌 거지 볶음밥용으로는 안 돼요. 볶음밥용은 쉬어야 돼요. 그래서 전 정상적으로 익힌 거고 그날 담은 거에 반이 없어졌죠. 아무래도 안 익을 것 같다고 그래갖고 꺼내서 3일간 익힌 거예요. 3일간 실온에서 익히고 그 다음에 냉장고에 넣은 거예요. 이거는 당연히 쉬었겠죠. 진짜 맛있구나. 깍두기 담으세요. 진짜 맛있어요. 일주일 전에 담아서 3일 동안 밖에서 충분히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냉장고. 그러면 일주일 있다 맛있는 깍두기. 이거는 콩나물 국에다가 밥 말아서 먹고 싶어요. 와, 맛있다. 밥 먹기 아깝다. 근데 약속은 약속이니까 깍두기 볶음밥. 특히 한국에 안 계시고 해외에 계신 우리 팀원분들은 깍두기 팔아요. 마트 가서 사세요. 그 다음에 요새 무가 정말 싸요. 무 농가들 되게 힘들거든요.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 단체 급식이라고 그러죠. 그러니까 학교 개학도 늦어지고 막 이러니까 그 다음에 재택근무하는 회사도 많으니까 급식용으로 들어가던 특히 제일 무난한 게 무인데 무가 정말 무예요. 없어요. 돈이 안 돼요. 무를 뽑지를 못해요. 뽑아야 팔리지도 않고. 그러니까 일부러 어쨌든 출하를 해야 되니까 생장을 조금 더 늦게 하려고 물을 안 줘요. 조금이라도 생장 속도를 늦추려고. 그런데 뭐 방법이 없죠. 이미 뽑아놓은 무들은 안 나가고 있고. 그래서 여러분들도 깍두기 다 담으세요. 최고예요. 깍두기. 깍두기 볶음밥은 일반 볶음밥하고 다릅니다. 방식도 다르고. 잘 봐야 돼요. 깍두기 알았어 하고 나가면 안 돼. 이거 끝까지 보셔야 돼요. 분명히 미리 말씀드리지만. 그래서 권해드리는 거는 깍두기 볶음밥은 돼지고기랑도 잘 맞지만 이번엔 소고기 한번 써보세요. 소고기. 국거리든 뭐가 되든 소고기 갖다 쓰시고 그 다음에 깍두기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파 있어야 돼요. 파. 달걀은 볶음밥에 달걀 프라이 올릴 거면 달걀 있고 없으면 필요 없고 밥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좀 볶음밥에 약간 단맛 나야 돼요. 설탕 좀 있어야 되고 간장, 물, 깍두기 국물 없어도 돼요. 근데 깍두기 국물 있잖아요. 근데 고추장이 좀 있어야 돼요. 식용유? 이건 봐가면서 소고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깨소금은 없어도 돼요. 근데 있으면 좋지. 그 다음에 소금 중에 맛소금 좀 있어야 돼요. 참기름. 시작해 볼까요? 깍두기를 일단 깍두기 많이 넣으셔도 돼요. 깍두기를 먼저 도마에다 놓고 다져주시는데 만약에 도마를 내가 씻는 게 전혀 부담이 없다. 우리 집 도마는 흰 도마가 아니라 김치 전용 도마가 있다 그러면 도마에다 올려놓고 써는 게 제일 편해요. 근데 그게 싫으시면 이렇게 볼에다 넣으시고 가위로 깍두기 볶음밥은 깍두기가 가능한 잘게 다져져야 맛있어요. 자, 이 정도 준비됐죠? 더 잘게 썰으셔도 돼요. 그 다음에 파. 이게 아마 이거 전문으로 하는 집들 가면 등심 파는 데서 이걸 해주잖아요. 최근에 아마 등심 가면 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. 순서가. 그 전에 가면요 파절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고기 구워 먹고 그 다음에 고기 구워 먹을 때 나오는 파무침 용도가 뭐냐. 파무침 거기 용도가 어떻게 나오냐. 이렇게 나오죠. 이렇게 송송 썰어 나오는 게 아니라 파무침용 파는
이런 식으로 채 썰어 파무침 나오잖아요. 근데 우리 그렇게 쓸 거예요. 어차피 볶음밥 해먹을 거니까 그냥 대충 쓰세요. 자, 이래갖고 보통 용도가 어땠냐면 파무침을 해갖고 파무침 할 때 참기름, 고춧가루, 그다음 맛소금 정도 넣고 해서 살짝 버무려서 이 등심 좀 구워 먹을 때 같이 먹잖아요. 그러고 나서 밥 볶아주세요 하면은 보통 어땠냐면 고기도 없어요. 보통 고기 구워 먹던 판에 파무침 쑥 드시든 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넣고 상추나 파무침을 쑥 해서 팬 닦는 용으로 쓰잖아요. 안 넣어요 이거. 근데 저도 제가 단골집 있거든요.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해요. 저는 밥 볶을 때 제가 다 알아서 해요. 고기 일부러 좀 남겨놓고 그 다음에 파무침을 그 고기에다가 같이 볶아버려요. 나중에 꼭 그렇게 드세요. 오늘 그렇게 가르쳐 드릴게요. 자, 등심집에 왔다고 생각하고, 등심은 아니지만 그냥 아무 고기나 쓰시면 돼요. 불고기용. 기분만 내세요. 등심집에 왔다고 생각하고. 지금 식용유 안 둘렀어요. 여기다가 살짝 맛소금도 슬슬 뿌려면서 살살 구우세요. 근데 보니까 기름이 나올 기미가 안 보이죠? 고기를 뭐 많이 구워 먹어야 기름이 나오지. 이렇게 조금 구워서 고기가 기름이 나오겠나? 그렇죠?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식용유의 힘을 빌려야죠. 보시면 자글자글. 고기 그냥 잘 구워져서 그냥 건져서 바로 소금 좀 찍어 먹거나 파무침이랑 먹어도 될 정도로. 볶는다는 생각하지 마시고, 볶는 건 센 불에 하는 거고 굽는다는 생각으로 웰던으로. 내가 갖고 있는 고기가 기름이 많으면 식용유 안 넣으셔도 돼요. 그래서 잘 우러나게 한 다음에 이 정도면 좀 많이 익었네, 아이고 좀 많이 익었다, 그럴 때 준비했던 파 넣어주세요. 과감하게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족끼리 외식하시거나 등심 드시러 가시면 철판에 고기를 조금 남겨놓은 상태에서, 자 우리 밥 볶아 먹을게요 한 다음에 파무침 좀 더 주세요 해서 파무침을 여기다 듬뿍 넣으시면 돼. 그게 포인트예요. 그래서 파를 충분히 익혀주세요. 그 다음에 집에서 이 파 없으면 전날이든 뭐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고기 구워 먹을 때 좀 먹어야지 해서 정육점이나 마트에서 채파 있죠? 그거 사실 그거 넣으시면 돼요. 이럴 때 괜히 송송 그 채파 있는데 그거 안 쓰고 그거 아깝잖아요. 사다 놓은 거 안 쓰게 돼요. 고기 안 구워 먹으면. 그럴 때 이럴 때 뭉청 넣어버리세요.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볶아주면 파에서 단맛이 우러나기 시작해요. 파 맛이 참 맛있어요. 기름에 볶아지면. 이건 제가 아까 일부러 긴 게 쓴 거는 가위로 좀 잘라줄게요. 이 기름에 파가 볶아지면서 노릇노릇하고 냄새가 고기 구울 때하고는 전혀 다른 냄새 나요. 훨씬 맛있는 냄새. 그래서 파가 충분히 볶아졌다고 생각될 때 이때까지. 그 다음에 썰어놨던 깍두기. 이래서 그냥 밥 넣고 막 볶으면 일반 볶음밥처럼 되는 거고, 제대로 된 깍두기 볶음밥의 맛을 느끼려면 깍두기에서 무즙이 쫙 나와야 돼요. 그게 다른 거예요. 그냥 볶음밥하고 다른 게. 그럼 여기서 있으면 깍두기 국물 좀 넣어주시고, 야 이게 볶음밥에 잘한 비빔밥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해야 돼. 물 넣기 전에 간장도 조금 넣어서 싹. 간장하고 깍두기 국물 넣고 이렇게 볶으면 야 좀 있으면 쫄겠다, 좀 타겠다, 이렇게 돼요. 그러니까 밥을 언제 넣지? 빨리 넣어야겠는데 지금 밥을 넣어도 밥이 물기를 빨아들이면 깍두기 아삭함은 있으면서 그냥 볶음밥 되겠는데, 그럼 아니에요. 자, 이 상태에서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.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이게 맞습니다. 깍두기 볶음밥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물 넣고 졸이듯이 살살 끓여야 깍두기가 약간 물러지고 깍두기에서 맛있는 맛이 확 나와요. 보통은 고깃집 가면 이 상태에서, 이 이름판 아니지만 이 상태에서 옆에 있던 판때기를 딱 올려서 뚜껑 덮어줘요. 이렇게 덮어주거나 아니면 이거 담아왔던 쟁반 있어, 쟁반으로 뚜껑 딱 닫아놔요. 그래 놓고 나가버려요. 언제까지? 쫄아들 때까지. 이렇게 해야만이 무가 푹 물러져요. 요게 포인트예요. 불 너무 세게 이렇게 해놓고 어디 가서 놀다 오셔도 돼요. 네? 고추장 아직 안 넣고 설탕도 아직 안 넣었어요. 지금 넣어도 되고 이따 넣어도 되고 상관없어요. 이거는. 우리는 준비할 게 밥 준비. 이거 할 때는 사실 진밥, 꼬드밥 전혀 상관없죠. 그냥 밥에 넣고 비비듯이 하는 거니까. 집에서 하시면 거기서 사 먹는 깍두기 볶음밥 맛이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, 깍두기 볶음밥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그 김치 담는 것도 약간 기술이 다르겠지만, 파무침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음식점에서 소금, 일반 소금이 아니라 맛소금 써요. 약간 MSG 계열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. 근데 안 넣어도 아마 맛있으실 거예요.
깍두기 자체가 맛있으니까. 자, 물량을 잘 보세요. 이 정도. 약간 물기가 있을 때 이때 고추장 좀 넣어주시고, 고추장이 약간 포인트예요. 이게 고춧가루는 저희 레시피대로 깍두기를 담으셨으면 고춧가루 안 넣으셔도 되는데, 만약에 저희 레시피가 아니라 시중에서 산 거일 경우는 고춧가루 좀 넣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. 색깔이 안 나오면 맛에는 별 영향을 안 줘요. 그 다음 설탕을 조금 넣으셔야 돼.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. 자, 여기에 엄마 없나 보고, 이러고 그냥 먹기 안 하잖아요. 보통 가면은 뜸 들여야 되니까. 이 집은 참 절차가 복잡해. 그렇죠? 이런 다음에 불 좀 줄이시고 뜸을 한번 또 들여줘요. 아직 참기름 안 뿌렸어요. 자, 사실 참기름 안 넣어도 돼요. 근데 넣어야지, 이왕이면. 살짝 조금만. 이거는 많이 필요가 없어요. 살짝 향만 나면 돼요. 만약에 누룽지를 원하시는 분은 좀 더 오래 해야지. 그렇지? 누룽지 좀 내볼까요? 누룽지가 뭐 딴 게 아니고 좀 태우는 거지 뭘. 비 오는 소리 들리지? 소리가 다다다닥 나다가 안 나기 시작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. 이러면 끝난 거예요. 소리가 다다닥 날 때 물기가 터지는 거 없어지는 거고, 이제 지금 물기가 없어진 거니까 태운 게 아니에요. 눌린 거지. 생각보다 색깔이 너무 난 것 같으면 이렇게 죽여주면 돼요. 감쪽 같지요? 자, 감쪽 같지? 그렇죠? 끝내주죠. 깍두기 볶음밥 완성. 딱. 원래 그냥 먹으면 되는데도 욕심 생기죠? 예, 식당하고 다른 점은 식당에서는 안 해주죠. 등심 먹고 소고기 깍두기 볶음밥 해달라고 그랬는데, 거기다가 만약에 프라이는 안 해주시나 이러면 딱 이 맛일 수도 있습니다. 집에서 하는 장점은 2개 붙여도 돼요. 달걀은 무조건 센 불에 해야 맛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. 참 그냥 먹질 못해. 그렇죠? 바삭한 소리 들으시. 바삭바삭. 깨소금 거지. 식당 가셔갖고 계란 달걀 프라이하고 깨소금 올려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. 욕 먹어요. 자, 완성됐습니다. 먹어볼까요? 이게 오랜 시간 동안 깍두기를 넣고 끓이듯이 졸였기 때문에 깍두기가 아삭하면 좀 덜해요. 근데 그 맛으로 먹는 거예요. 그리고 소고기도 좀 물러져야 되니까. 이걸 꼭 해야 드세요. 꼭. 뭐는 꼭 하지 말래요. 포인트는 깍두기가 무조건 신깍두기에 대해 셔야 돼요. 안 그러면 너무 달아요. 깍두기 그냥 익은 거라면 단맛이 너무 강해집니다. 신맛을 줘야지. 그래서 설탕물랑 딱 맞아요. 자, 달걀을 섞어서. 이거 달걀 안 넣어도 되는데 사실. 소고기 넣고 깍두기 볶음밥을 했는데 거기에다 달걀 후라이까지. 사실 등심이나 이런 거 먹으러 가서 요 맛에 그거 먹는 건데, 그렇죠? 깍두기 볶음밥 먹으려고. 그러니까 집에서 해 드세요. 깍두기 담기 귀찮으면 사셔서. 요새 마트나 이런 데 가면 깍두기 담는 거 잘 파니까 신 거 사다가 요거 해보세요. 고기도 아무 고기나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소고기로 했지만 돼지고기도 상관없어요. 소고기로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. 소고기로 볶음밥일 일이 별로 없으니까. 꼭 중요한 포인트는 넣고 물 넣고 천천히 푹 고기 볶은 기름에 파 듬뿍 싹. 깍두기 이번 기회에 무 좀 사서 깍두기 좀 팍 담아 놓으세요. 네, 진짜로. 이거 고기 안 넣고 해도 깍두기 맛있어요. 깍두기에 밥 볶아 먹어도 맛있고. 저 깍두기는 밥 넣고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. 무가 소화에 무지 좋아요. 네? 그래서 살찔 수 있어요.
깍두기 볶음밥 맛있게 드시고 무 좀 많이 팔아주세요.